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얼마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대세 배우 K씨의 뻔뻔한 실체 고발 이란 글이 올라오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글쓴이는 배우 K씨와 1년 반 동안 교제를 했고요. 임신을 하자 혼인을 빙자해서 낙태를 종용했고 낙태를 하자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 글에 등장한 혼인 빙자와 낙태 종용,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는 또 한 배우가 혼전 임신 스캔들에 대해서 여러 매체들이 낙태 강요죄 피소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낙태 강요죄는 없습니다. 우선 낙태죄가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죠. 그래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체 입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대체 입법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형법으로는요, 낙태 행위자, 교사범, 공동정범 모두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형법은 강요죄를 지금 정하고 있어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을 처벌하고 있는데요. 낙태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했다면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혼인 빙자 간음죄 역시 10년 전에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전제로 연인 관계로 발전한 후에 돈을 빌려 사용했다거나 어떤 피해를 입혔다면은 이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이런 내용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겠지만요. 혼인을 빙자해서 어떤 행위를 했다. 어떤 간음을 했다. 이런 부분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거 한번 저희가 검토해 봤습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선영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선영 변호사입니다.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30년 정도 되었습니다. 결혼 전 저는 직장 생활을 했지만 시댁에서 그만둘 걸 강요를 했습니다. 아이를 얼른 낳아야 한다. 사업하는 남편 내조하고 자식 잘 키우는 것도 큰 보람이다. 이러면서 시부모님은 제게 직장 생활을 그만두라고 재촉을 하셨고 결국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동안 예쁜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건 좋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 다정했던 남편의 모습은 옹대간대 없고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폭언과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급기야 최근에는 남편에게 오랜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습니다. 내연녀에 대해서 추궁하자 남편은 사과는커녕 그래서 어쩔 거냐, 간통죄도 없어졌고 집 나가봐야 개고생이고 내가 주는 카드로 생활비나 쓰고 조용히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카드도 정지시켜버리겠다. 며 오히려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더니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남편은 성공한 사업가고 시댁도 여유로운 편이지만 정작 남편은 수시로 가계부 검사를 하고 본인 명의 카드와 달리 현금은 거의 주지 않았고 제가 마음대로 쓸 돈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의 얼굴을 도저히 집에서 마주하기도 어렵고 또 다시 맞을까봐 친구의 도움으로 집을 나왔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반성은커녕 가만히 안 둔다고 하더니 급기야 카드까지 정지시켜버렸습니다. 남편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하면서 부양료나 생활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소송 전 받지 못한 부양료까지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살해자의 경우에 이제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시고 부정행위도 지금 있는데 그러니까 이혼 사유는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정작 이혼 소송 중에 경제적으로 공공한 사항에 처할까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있으시죠. 네. 이혼 소송 중에 이혼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이럴 경우에 부양료를 청구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 변호사님? 네, 간혹 있기는 합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에 1심만 짧게는 1년 정도 그리고 길게는 2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이제 많다 보니까 사례처럼 이제 전업주부로 생활하시다가 이혼 소송을 하시는 경우에 그 소송 기간 동안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실제로 부양료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예컨대 미성년자의 자녀들의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처분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양육비 청구만 이루어지거나 그걸로 이제 대체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자녀가 없거나 자녀들이 성장해서 양육비를 받기는 어려운 경우에 더더군다나 이제 별도로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없으신 경우에는 사전 처분으로 부양료 지급을 구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이제 필요성이 좀 있으면은 이제 부양료 지급이 되어야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부양료 청구는 혼인을 유지하기 원하는 당사자가 할 수 있고 이렇게 이혼을 청구하면서 하는 경우는 법원이 잘 안 받아들인다면서요? 네. 이게 아마 민법 규정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해서 마치 동거 및 혼인생활 유지를 전제로 하는 것처럼 보일 소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법원도 이 규정된 그 부양 의무에 대해서 그 상호 부양 의무는 혼인 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 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그 보장해서 부부 공동 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 의무라고 해서 네. 부부 공동 생활 유지, 즉 혼인 관계 유지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 네. 다만 이제 민법 그 단서에 보면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기도 하고, 다만 이혼 소송 중이라도 배우자로서의 지위가 바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러게 말이에요. 이혼이라는 것은 네. 판결이 나야 되는 거니까. 네. 사실 소송 중이라도 배우자는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사례에서도 이제 상대방의 기책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구하고 네. 당사자가 소송 제기 자체만으로 장기간 이제 경제적 공공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네. 이제 부양료를 구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해 주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네.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혼을 구하는 경우보다는 이제 그 기책 사유 있는 이제 배우자가 이혼을 구하면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상대방이 이혼 기각 또는 혼인 생활 유지를 원하고 이를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에 이제 부양료가 수월하게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하여간 이제 귀책 사유 있는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강자일 경우에 생활비를 끊으면서 이혼을 압박하면 네. 사실 상대방 입장에서 굉장히 힘드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는 정말 부양료가 네. 인정이 좀 돼야 될 것 네. 같고요. 네. 아까 이제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일정 정도의 어쨌든 그 상황 내가 경제적 공공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크다. 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네.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네. 정리할 수가 있겠군요. 네. 자, 그러면 사연자 질문처럼 소송 전에 지금 남편이 장기간 생활비를 지급을 안 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때 과거에 미지급된 부양료에 대해서 이거를 지급하라 이렇게 한 판례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상담자께서 남편의 부정행위 또는 이제 폭행을 피해서 집을 나오신 상황이 안타깝기는 한데 네. 부양료는 그 지급을 구한 이후 즉 장래에 대해서만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 부양 의무는 그 부부 일방의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그 과거의 부양료에 관해서는 이제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 의무자에게 부양의 이행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양 의무자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비로소 그 이행 지체에 빠지고 이행 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해서만 부양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부양 의무자가 부양 의무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에 부양료의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부양 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에 합치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면은 지금 일반적으로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은 안 되는데 그러면은 생활비를 달라, 뭐 주겠다. 이렇게 한 이후에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성인 간의 이제 부양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청구한 이후에 비로소 지체에 빠진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이제 참고로 그
그 소송 중에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부양료하고 달리 그러니까 부모가 미성년자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 소송 중 미지급한 과거 양육비 대해서도 그 지급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네. 가끔 저희도 상담을 해보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두 사람 사이에 경제적으로 자산이 비슷한 규모인데 이제 부인의 경우에는 쭉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급이 안 되면 당연히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어서 부양료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남편이 부양 의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양 의무라는 게 상호 부양 의무이고요. 어떻게 보면 뭐 이혼 소송을 하시거나 이러면 동거를 하지 않거나 이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이제 동거 의무나 이런 것도 저버리게 되는 문제도 있기는 하니까 이게 이제 경제적 공공에 갑자기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이제 인정을 해 주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생활비는 받지 않더라도 본인이 이제 고액의 자금을 이제 관리하고 있으시거나 가용 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뭐 생활비가 끊겼다는 이유만으로 부양료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가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 오시면 제가 이제 농담처럼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민법에 남편만 생활비를 지급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다. 네. 그래서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 사연처럼 이렇게 그 경제적으로 아무리 부유한 가정이지만 사실 본인이 자산이 없다면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거여서 이럴 경우에는 좀 이혼 소송을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부양료가 좀 인정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김소영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박상민의 멀어져간 사람아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